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로 이용해서 자영 힘을 써주고 살짝 살을 붙이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설 연휴에 반가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야죠. 그렇게 또 만나면 따뜻한 한 끼 식사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떡국입니다. 또 떡국에는 만두가 빠질 수가 없고, 자 오늘 그 떡국 또는 떡만두국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업 트렌드 시간에 특별히 만두 고수를 모셨습니다. 고석환 손만두 전골의 고석환 대표, 그리고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가 만두의 고수를 모셨으니까 만두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될 텐데, 근데 대표님 이력이 특이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배를 타시다가 만두집을 창업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2000년부터요 외식업을 시작해서 예. 지금 현재 2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 선박회사에서 항해사로 네. 8년을 제가 했습니다. 항해사. 예, 그래서 뭐 전국을 전 세계를 누볐죠. 아니 항해사 하시다가 어떻게 만두집을 차리게 되신 거예요? 이 사실 그 배라는 것이 상당히 또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사회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한 10개월간은 이제 항해를 하고 하역을 하고 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립감이 점점 생겨서 일을 좀 더 이상 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 고향이 강원도 강릉 바로 옆에 주문진 쪽인데요. 고향에 가서 횟집을 하려고 한식, 양식, 일식 자격증을 취득해서 좀 그쪽에 종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대로 또 인생에 안 가요. 그 우연찮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중식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중식당을 한번 해봐라 권유를 하더라고요. 이 상당히 괜찮다,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그 중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중식당에서 만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중식당에 만두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어떻게 초반에는 잘 되시던가요? 힘들죠. 이게 참 이 중식당이라는 것이 왜 힘드냐면 지금은 이제 배달 플랫폼이 있어서 배달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 때는 그 배달 대행을 하지 않고 직접 저희가 채용을 했어요. 배달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직원들이 불성실하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뭔가 직원을 많이 안 쓰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중식당 안에서 좀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만두를 했는데 만두가 상당히 잘 됐어요. 발효 숙성 만두라고. 그래서 제가 2008년에 서울 종로 3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중앙시장 그다음에 불광동을 거쳐 2009년에 기름동에서 세평에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뤘습니다. 3평짜리에서 예, 또 시작을 하셨고. 근데 이제 만두를 이제 이거 가지고 창업을 할 때는 만두집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라는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이게 차별화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렇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세평에서 시작할 때 네. 발효 숙성 만두죠. 왕만두들은 로드샵에 많았어요. 근데 저는 차별화를 뒀습니다. 어떻게 차별화를 줬냐면 네. 보통 밀가루가 강력분, 중력분, 당력분으로 나눠집니다. 네네네. 그 이제 글루텐 함량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보통 강력분을 많이 사용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쫄깃한 식감을 위해서. 아하. 근데 저는 중력분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식감을 차별화시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입자들을 좀 굵게 발효 숙성하니까 피가 두껍잖아요. 예. 대신 부드럽게 하면서 안에 재료들이 식재료들을 고기도 좀 두껍게 그리고 양파나 두부, 말랭이 이런 것들을 좀 입자를 크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을 때 씹는 맛. 씹는 맛도 있고 즙도 나오겠죠. 이 입자가 크니까. 근데 이제 만두피는 좀 두껍지만 부드럽게. 그렇죠. 또 식감도 뭐라 해야 되나 좀 이제 아삭아삭하지만 육즙도. 나올 수 있게끔. 쫙쫙 흘러나요. 예, 고기 차별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근데 만두집 하면 보통 창업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가게 면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이제 상당히 더 어렵고 소자본 창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10평 미만의 소자본 창업이죠. 10평 미만에서 할 때는요. 직기류, 설비, 인테리어 요게 한 적게는 3천에서 4천 정도 들어갑니다. 10평 미만에서. 네. 그리고 좀 거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예. 창업 비용을 줄이는 팁은요. 냉장고 같은 거는 이제 전자제품이니까 새 걸 사야 되지만 예. 찜기, 채반, 테이블 같은 것들은 중고로 구입하는 게 좋죠. 좀 본인이 좀 찾아서. 그러면
좀 더 창업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또한 인테리어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예, 업종 변환하는 데는 인테리어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존의 거를 약간만 변형시키고 가장 중요한 거 앞에 외부 파사드에 힘을 주는 거죠. 아, 외부에 보이는 거에 더 힘을 줘라. 예, 힘을 주는 게 좋습니다. 하기사 만두집은 안에 인테리어 보고 들어가는 그렇죠.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10평 정도 한 3, 4천만 원 거의 집기 설치 비용만 그렇죠. 임대료 권리금 다 빼고 개인 창업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권리금 이런 것도 또 중요하기는 한데 입지 같은 게 또 엄청나게 차이를 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가장 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테이크아웃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두집도 눈에 많이 잘 띄어야 띄어야 됩니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테이크아웃 매장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에다가 차리는 게 좋습니다. 역시 근데 또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거고요. 아, 그래서 제가 또 이 팁을 드릴게요. 예. 저는 샵앤샵 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만두집이 어디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샵앤샵. 다른 가게 안으로? 예, 그럼요. 저가 그렇게 기름동에서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형태예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예. 제가 들어갈 때는 금빵이었습니다. 예? 금은빵. 금은빵은 뭐 좋은데. 잠깐만요. 금은빵 안에 만두집이 있다고요? 예, 금은빵에 예. 옆에 그 사장님이 세 평을 나눠서 거기서 본인이 다른 걸 하고 있었어요. 자, 뭐 이렇게 칸막이나 문이 따로 그렇죠. 있던 따로 거예요? 이제 막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식당을 두고 영업하시는 곳하고는 테이크아웃하고는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수익성이요. 테이크아웃은 저는 이제 테이크아웃 쪽을 좀 많이 얘기하는데 예. 가족 창업, 부부 창업을 많이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매장에는. 예를 들면 그렇죠. 명예퇴직자분들이나 얼마나 자영업자분들은 예, 정년퇴임 하신 분들은 뭘 할지 모르잖아요. 네. 조금만 배우면 이거는 뭐 건강만 되면 뭐 70이든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매장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고요. 또 포장을 할 수 있게끔 배달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목 좋은 데로 가면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아.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포장을 판매 포장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팔면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좋아지죠. 있는 거네요. 예, 배달이 사실 좀 많이 저기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렇죠. 이런 것. 오호. 상당히- 그게 틈새 시장이고. 그럼요. 만두만 요즘엔 근데 또 잘 팔아서 되는 거는 아니고 그럼요. 뭔가 또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이드가. 네, 사이드 메뉴 같은 경우에는요. 테이크아웃 매장은 예. 밀키트, 만두 전골 밀키트. 제가 코로나 때 많이 팔았습니다. 음. 그 밀키트가 뭐냐면 집에서 바로 끓여서 먹을 수 있게. 그 만두는 빚어서 우리가 놨고 야채는 구입해서 케이스에다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형태를 포장 판매하면 사이드 메뉴로 객단가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두 하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하나의 만두가 나오기까지 손이 얼마나 갑니까? 보통 그 만두들은요 입지와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뭐 OEM 방식으로 운영을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OEM 방식으로요? 예. 그럼 뭐냐면 이제 공장에서 네. 만든 걸 각 매장에다가 주문하면 거기다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본사에서는 이제 공장에서는 만두속과 재료를 미리 준비해서 그 매장들에게 보내면 매장에서는 반죽, 빚기, 찜기 간단한 것만 하면 되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두를 만들기만 하면 그렇죠.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조합만 하면 될 정도로. 저 반죽 치고 빚고 찌고 요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장에서 만두속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매장으로 매일매일 보내고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는 좀 어떻습니까? 추세는요. 제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잘 되는 집은 아침 뭐 9시에 시작을 했어요. 네. 3시간 4시면 문 닫습니다. 왜냐? 오, 왜? 재료 소진되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 이 집은 무슨 왜 이렇게 문을 빨리 닫지? 더 있어 보이네요. 그때 있어 보이죠. 그런 매장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이야기를 이제 못 드렸는데 그 소에다가 본인의 매장에 그 특성에 따라서 뭐 부추를 넣을 수 있고 뭐 배추를 좀 더 넣을 수 있고 고기를 더 넣을 수 있어서 약간 변형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아, 변형도 가능하고. 예. 근데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요즘 냉동만두 너무 잘 나오니까 대기업 만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수제 만두를 찾는 이유, 혹은 배달까지 시켜 먹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신선도의 차이입니다. 급속 냉동을 시킨다고 해도 피가 부드럽고 쫄깃함이 차이가 납니다. 아, 냉동 만두랑 예, 수제 냉동이 만두는. 아닌 수제 만두랑. 예. 이 둘째는 이제 건강과 맛이 차이가 나죠. 왜 그러면 그 냉동 만두는 어쩌다 간에 그 과정에서 기계로 하다 보니까 입자를 자유롭게 크게 못 하잖아요. 근데 수제 만두는 뭡니까? 입자를 좀 더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적게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냉동만두보다 신선하게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소비자들이 또 선호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어떤 소비자에 대해 니즈, 필요에 따라서 조리법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까? 그걸 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게 SNS를 예. 좀 소비자와 이렇게 소통을 해라. 아. 예, 이거를 많이 좀 강조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요즘 대세는 또 매운 거, 매콤한 거 이런 것들이 대세잖아요. 불당면처럼. 아니 그러면 매운 만두도 예, 있어요? 예. 김치 만두 말고요? 김치만두 말고요. 이제 더 매운 소스를 집어넣는 거죠. 예, 그게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 같은 경우는요. 차별을 어떻게 두냐면요. 네. 저희가 팥을 직접 제조를 하는데 보통 찐빵을 해서 피를 두껍게 하잖아요. 그 저희 매장은 피가 상당히 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팥은 좋아하지만 피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 두께가 다 여성도 특히나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또 제품을 내주고 네. 예,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 장사가 더 그럼 잘 되겠네요. 만두는. 그렇죠. 아무래도 시각적으로도 예,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따뜻한 거. 예.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겨울에는 잘 되는데 그럼 이제 여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드 메뉴, 예, 사이드 메뉴를 좀 개발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쫄면이 만두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 그래서 그거를 포장 판매를 좀 극대화시키면 훨씬 비수기를 이겨내기가 예, 수월하겠죠. 마지막으로 고석환 대표님. 예. 그 만두로 인한 창업 예. 같은 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첫째, 예. 저도 그렇게 했고요. 예. 작게 시작해라. 세 평에서. 아. 경험이 풍부한 분들은 매장을 좀 크게 해도 되지만 요즘 알다시피 10집이 장사하면 거의 3집만 살아나고 7집은 문을 닫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게 시작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죠. 네. 저도 3평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서 경험을 얻어서 뭐 15평 그다음에 좀 더 잘 될 때는 늘려서 거기서 이제 사이드 메뉴로 아까 말씀드린 칼국수 같은 거를 칼만둣국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 상당히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만두도 맛만이 봐서는 안 될 거고 네. 만두 피, 만두 소, 또 일종의 퍼포먼스 이것도 연구도 또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경험에 의하면 창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바로 창업할 게 아니라 최소한 2, 3개월은 좀 공부를 하셔라. 만두집 알바도 하고. 그럼요. 첫째, 상권 임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다 할 거냐, 만두집을. 네네. 그럼 요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분석하는 거, 상권 임시 분석. 그리고 그 지역에 만두집의 컨셉트라고 하죠. 컨셉. 우리 집은 어떤 다른 집과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를 명확히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외부 파사대에다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SNS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블로그, 그 외에 인스타그램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계속 그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두 쪽만 하거든요. 전국의 만두 맛집들 다 다니고 칼국수 맛집들 다 다니면서 분석해서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 3층에 만두 연구실이 있습니다. 만두 연구실이요. 예. 진짜 한 우물을 또 제대로 파고 계시는 고석환 대표님이었고, 그래서 만두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 중요합니다. 고석환 손만두 전골의 고석환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